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익공법 이상곤입니다. 오늘은 어려운하고요. 공부할 부분은 좀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제 국토의 계획 법률이 이번에 상당 부분 2월 6일 날 그쵸, 개정이 되는 바람에 명절 되기 바로 전전날이었어요. 그쵸? 저도 평화롭게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2월 6일 날 그쵸, 상당히 좀 법률 부분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려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3월 초에 되면 이제 또 개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집에다가 국토개혁법 2월 6일 개정분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3, 4월 달 수업할 때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어떻게 내용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흐름 정도만 간단하게 짧은 시간 하려고 합니다. 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된 거고요. 우리가 2월 6일 날 개정돼 가지고 이게 요번에 8월 7일 날 시행이 되어져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10월 26일이니까 당연히 8월 7일 시행이니까 바뀐 걸로 가야 돼요. 시험 시행일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시험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우리 그동안 봤던 내용들에 비해서 용도 구역 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맨날 공부했던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용도 구역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고요. 그 용도 구역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의 내용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개정된 자세한 내용들은 3월달 개강할 때 정규 수업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림책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고쳐봤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요 그림책의 7페이지 내용인데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내용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없어지면서 요게 생긴 거예요. 도시혁신구역하고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 세 가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없어지면서 다시 세 가지로 분리가 됐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한목적적인 구역으로 효율적인 복합적인 용도구역의 이용을 위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리가 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가 추가됐고 이 세 가지의 용도구역으로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더 이것 때문에 재정비되어지는 도시에 대한 부분의 혼동과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을 정할 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새로운 툴이 생겼어요. 우리가 원래 용도구역은 5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었는데 입지 규제를 없어버리고 세 가지를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운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지만 이런 용도구역의 세 가지의 효율적 지정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이제 법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입법 취지에 대한 부분들 내용 등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용도구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특정 지역의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등등을 정할 때 인근의 주거 교통계획이나 기반시설 등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해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지역 단위의 공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렇게 입법 취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용도 구역 중에 신설되어진 이 세 가지의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이 세 가지의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을 편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계획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고 이걸 만들었을 때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 주겠다는 식으로 새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요번에 바뀐 부분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그림책의 7페이지 내용이었고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국토계획법 우리 8페이지에서 첫 페이지에 이제 인트로 대문이죠. 마찬가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추가된 거 요걸 지금 또 도입한 거죠. 이렇게.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말 기억나시죠?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을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용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6, 7, 8 요 세 가지 도시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게 새로 용도구역에 신설됐고요. 원래 있던 용도구역에다가 여기에 추가된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이런 것의 효율적인 용도구역의 재배분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용도구역 정하고 그런 계획 결정이 있으면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간주한다는 식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의 용도구역이 신설됐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그래서 만들어서 얘를 정한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어지면 그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결정을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의 부분에서 용어 정의 부분에 우리 9페이지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리고 요거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추가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새로 그림책을 수정해 넣어놨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 용도 종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대표적으로 공간 재구조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용어정이 나오는 게 도시혁신 계획이라는 것과 복합용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혁신 구역과 복합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과 할 때 도시혁신 계획으로 복합용도 계획으로 정하기 때문에 입체복합구역과는 달리 두 가지는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의 개발 목적. 포인트는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 시작.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으로 도시혁신구역을 정하면 도시혁신 계획으로 제한을 가하고 도시관리 계획은 결정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 들어온 용도구역 때문에 도시가 혼란스러워질까 봐. 그렇죠? 따로 그의 용도구역의 효율적인 완화와 연계를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게 하고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입했고요. 복합용도 계획은 뭐냐면 복합용도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뭐가 나 포인트가 융복합, 융합복합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융합 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성 비율, 무슨 뭐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와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공간 재구조와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용도구역 중에서 그렇죠? 도시혁신구역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복합용도구역은 복합용도계획으로 행위전을 가한다는 거예요. 정규 수업 시간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용어 정의 파트에 새로 들어온 용도구역 두 가지 정의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가 되죠? 도시의 기본 스케치, 틀을 만들기 위해 만드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에 지침을 주는 게 기본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도시 관리계획에 지침을 주려고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만드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너무 거시적이고 방대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못 주는 단점이 있다고 보통 평가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기본계획 같은 부분을 부문별 계획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활권 계획이라는 부분을 새로 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이 그건 뭐냐?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에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 군수는 생활 권역별로 개발정비,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그래가지고 뭐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법 취지를 보니까 뭐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극이 커서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원활하게 전달하거나 실현하는 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통근이나 통학이나 쇼핑, 여가, 친교, 업무, 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로 설정해서 생활권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되었다고 한다면 뭐를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문을 만들었고 생활권 계획의 수립의 절차 등은 기본 계획의 절차를 준용하는 걸로 새로 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을 주는 계획이다. 그런데 기본 계획이 그 지침을 명확히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주기에는 너무 거시적이라 헐렁했다. 따라서 부문별 계획으로서 특정 목적을 가진 생활권 단위의 도시 안에서의 계획을 만들어서 관리 계획에 구체적 지침을 주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생활권 계획을 도입을 했고 그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지면 도시기본계획은 만들어진 것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에는 기본계획에도 부합해줘야 되고 생활권 계획에도 부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 도입된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면 이와 같이 평소에 12페이지 관리계획 준 것처럼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를 규제하겠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해서 토지 이용행위에 제한을 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평소에 있었던 용도지역에 기억나요?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목안대 이랬고 그리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는데 지구를 정할 때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9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한다고 했고 용도 구역의 내용은 뭐였냐?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고 했는데 그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삭제가 되면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로 새로 내용이 신설됐고, 그에 대한 부분은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용도구역을 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효율적인 재구조를 돕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결정된 거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담삼아 얘기하면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은 뭐 따로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설이 기본적으로 뭐 체육관이라든가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서를 배치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정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뭐 체육관, 뭐 대학교, 터미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복합적인 용도 안에서 입체 복합구역으로 도시계획설이 복합적으로 배치가 되게, 그런 거의 제한을 최소화하게, 그러면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설의 배치가 중복될 수 있게. 요즘에 그 GTX-C 같은 곳으로 뭐 인도권역이 있다, 무슨 뭐 강남이 있다, 거기에 무슨 뭐 체육관, 터미널, 무슨 뭐 대학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입체 복합구역이구나 라고 내용 등을 정리해봐도 별 무리는 없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이 도입된 게 입체 복합구역이다 라고 우리가 내용 등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 협복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면 우리가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이 세 가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 신설된 거다. 그래서 도시의 창의적인 기능 같은 거, 융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게 체육시설, 대학교, 뭐하죠?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게 동시에 어떤 한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입체복합구역. 그러면 그런 경우일 때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폐용도를 완화해주는 그런 거를 정할 수 있게 한 게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협복입입니다. 아직은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정의와 종류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고요. 또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사유는 뭐라고 했어요?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한합니다 했었죠. 근데 여기가 그 입이 이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한 가능하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신에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한 가능한 사유가. 외울 때는 마찬가지예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요게 포인트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안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뒷페이지 14페이지에 편제를 했습니다. 이건 추가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어지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한 것으로 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걸 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줌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진 협복입에 대한 세 가지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에 효율적 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됐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간주해 주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용도구역으로 가서 용도구역 종류 얘기할 때 협복입에 대한 부분 23페이지 요거 추가하는 거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협복입. 시작. 제수시도 협복입 용도구역입니다. 호액입.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기본적으로 24페이지부터 요거 우리 원래 있었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빼버리고 도시혁신구역 관련된 거 집어넣고요.
그리고 복합 용도구역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원래 그림책에 없던 것들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제가 035에도 이거 자료 올려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가랜드 홈페이지도 올려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기존의 그림책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의 자세한 수업 내용은요. 제가 3월 달에 국토계획법 개강할 때 이 부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존의 편제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번에 2월 6일 날 국토계획법의 법률, 용도구역, 제수시도 입이었던 게 제수시도 혁복입 세 가지의 용도구역이 추가됐다. 정리하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렇죠? 이렇게 내용의 세 가지가 추가돼서 관련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뭐다 세팅해주는 식으로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3월달 수업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수업시간 3월달에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제발.